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7월의 첫날입니다. 스픽스의 고수의 전략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 현안들이 오늘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바로 국회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건 일 텐데 숫자가 지금 뭐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속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월요일 순서에 모신 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요즘 뭐 제일 바쁘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빠르게 네. 쫓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국회 탄핵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요. 이게 실시간이죠? 네, 83만 5,823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83만 명이라는 분들이 현재까지 하셨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증가의 폭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한 90만 명 넘어갈 것 같고 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100만 명은 기본으로 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 100만 명, 이 정도 속도면 내일 자정 전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서버의 용량이 안 돼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대기를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예.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리에 있어서의 탄핵이 가시화되는가. 예.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청원은 7월 20일까지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이면 19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만을 넘어서서 같은 속도라면 200만도 가능할 거고 300만, 400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원 속도인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는 국민들의 일부 심리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 동의 청원에 몰려드는 걸까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국민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적 개념으로는 최우수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대선 때 정권을 바꾸기도 했고요. 지방선거 때는 열심히 일해보라고 여당에 아주 그 격차 큰 승리까지도 국민들이 안겨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갈 때마다 국민들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태도를 고치지 않으니까 예. 작년에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승리를 몰아주면서 이래도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사인을 줬고 예. 그 이후에도 지난 4월에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 내지는 189석을 가지면서까지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옐로 카드 2번이면 축구로 치면 이제 레드 카드 꺼낼 때거든요. 퇴장이죠. 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탄핵 청원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심리적 탄핵 상태를 그대로 국민들께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비단 사인하신 분들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물리적 탄핵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미 심리적 마음으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그만 이쯤하고 내려와라 예. 라는 국민적 명확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적된 거에 대한 저는 평가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단순하게 뭐 지금 당장 어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들어간 문제가 아니라 아주 뭐 이 집권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불만이나 이런 비판의 감성들이 젖어든 동의라고 보는데 지금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하면 바로 청원 동의가 가능하다고 그런 방법론까지 알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닉네임이 이순신 님이신데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 말고도 뭐 밤에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청원에 동의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팁으로 또 알려드리고 가고요. 아마 이 청원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동의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여
그 청원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을 것도 같아서 저희가 이 청원의 내용을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짧게만 군사법원법 위반,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전쟁위기 조장,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요 5가지 사안을 들었습니다. 요 5가지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정권이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특정 이슈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자면 광우병 이슈만 해결이 되면 지지율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아주 빈약한 집권 그 지지 세력을 가지고 계속 민심과 괴리되는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청원을 제기하신 한 시민께서 네네. 아주 그 5대 의혹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들은 사실상 그 큰 줄기에서 5가지를 나열해 주신 거고 예.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보강을 하자면은 네네.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가지를 좀 추가하자면은 이제 수사거임이라고 해서 예. 대통령이 수사권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할 이 수사권을 사유화했다. 예.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우려됐던 문제인데 이게 현실화됐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뭐 김기춘이라든지 아니 김관진 내지는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남용했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사면권. 그리고 이제 거부권 남용은 심각하죠. 예, 예. 뭐 지금까지 14번의 법안을 거부하면서 국회법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법률안 이의권이라고 하는 이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 그 한계를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특검이라고 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전 명백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 좀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임명권 같은 경우는 임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더 문제되는 것은 예.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여가부 장관 공석, 특별감찰관 공석,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점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사거임은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바쁘셔가지고 국회 운영위는 다 못 보셨죠. 아마 기사로 조금씩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도 임기 중에 660회 거부권을 썼다. 그리고 레이건도 썼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아이젠하워도 썼다. 트루먼도 썼다. 이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수치 자체가 횟수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해명을 하던데. 거의 그 단세포 내지는 해파리 같은 저는 답변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 숫자를 비교하면서 루즈벨트를 어디다가 꺼냅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루즈벨트만큼의 국가적 기여를 했습니까? 네. 좀 비유 자체가 비교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예. 단적인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 거짓말한 걸로 하야했거든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은 대통령제하에서 없었습니다. 예. 아주 신기한 아주 처음 보는 유형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관한 특검, 수사 외압에 관한 수사를 받아야 될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이 자기만큼은 수사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써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헌법 위에 올라가 버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폭발 직전인 것이고 예. 저는 뭐 더 긴 말할 거 없이 이런 민심의 상태가 총선으로 드러났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으로 이미 국민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조금 이 현실 파악을 예.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해파리 같은 분석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660회, 뭐 수백 건, 예를 들면 레이건도 임기 중에 77번 다 조사해보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당의 지도부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거부권 논란이 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반박의 논리로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반박을 당했냐? 바이든은 자기의 아들도 수사를 받게 만들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혹이 있다면 특검해라. 라고 공화당에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설명 중에는 바이든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우리가 아마 예. 시청자분들 보시는데 자꾸 미국 얘기해가지고 좋을 얘기는 없어요. 뭐 예. 대통령제니까 아마 예를 드시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이 관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도 관행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국회를 뛰쳐나갔다가 예. 명분 없이 복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기존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예. DJ 대통령도 본인의 아들들 다 수사받게 했고요. 그리고 YS 대통령도 차남 현철 씨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뭐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예. 기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친형도 구속됐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형님까지도 다 구속 수사했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냥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역 없이 예.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헌정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헌법 위에 어떤 지도자도 설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명품적인 관례를 가져온 우리 전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부부죠. 예. 윤석열 부부만큼은 대한민국의 사정권이 미칠 수 없다. 예. 우리가 뇌물을 먹든 우리가 수사 외압을 하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든 말든 예. 우리는 법 위에 있겠다. 이런 성역화 선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로잡으라고 헌법의 주권자로 명시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선출된 공직자가 말이 됩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지금 상실해가고 있다. 근데 무슨 대한민국의 관행도 안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가지고 관행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예. 무슨 미국 대통령들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 이거 참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